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정부 전반에 걸친 솔로윈드 플랫폼을 통한 해킹 사건과 DNI의 해외 개입 보고서 발표 지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의 대체 선거인단 관련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솔로윈드 플랫폼 업데이트를 통한 미국 정부의 주요 부처들의 해킹에 대한 사건입니다. 로이터와 AP 등 수많은 주류 언론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미국의 국토안전부와 국무부 그리고 보건부까지 솔로윈드를 사용하는 모든 미국의 정부 기관이 이러한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 해킹이 러시아발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출처가 어디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해서 에폭타임스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기사입니다. FBI probing SolarWinds hack that affected government networks. FBI, 정부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 솔로윈드를 조사하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한글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미국 정부 시스템 침해를 초래한 SolarWinds의 기술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상된 SolarWinds 오리온 플랫폼은 미군 5개 지부와 수많은 정부기관과 비즈니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리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에 연방정부 내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해킹을 당했다. DNI 래클리프 국장은 연방수사국 FBI와 사이버보안국 사이사와의 공동성명에서 이 사이버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전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이 해킹이 연방정부 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CISA는 해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긴급 지시를 내려 이 상품을 사용하는 모든 정보기관에 해당 장치의 인터넷 연결을 끊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 달에 해킹당했던 사이버 보안 회사인 FireEye는 이번 해킹이 3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밝혔다. 또한 해킹당한 네트워크들은 악성 도메인 이름인 adsmcloud.com과 통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보안 전문가인 브라이언 크랩스에 따르면 이 악성 도메인에 대한 제어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전된 징후들이 있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솔로윈드 해킹을 포함한 지능형 공격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12월 18일까지 이번 대선의 해외 개입 여부에 대한 DNI와 또 정보기관들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까지 해킹이 되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는 DNI의 해외 개입 보고서 지연에 대한 소식입니다. 2018년에 선포되었던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2020년 대선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미국의 국가정보국인 DNI가 대선의 해외 개입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일이 끝나는 날은 돌아오는 12월 18일 금요일이며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 대선의 잠재적인 부정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긴급으로 내었던 행정명령이었는데요. 혹시나 이 행정명령에 대해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NTTV에서 얼마 전에 다뤘던 행정명령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NI 측에서는 오늘 공식 명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명령한 보고서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DNI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공식 성명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DNI는 정보기관 담당자들로부터 행정명령과 의회가 내린 2020년 미국 선거에 대한 대외 위협에 대한 기밀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12월 18일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보기관은 선거 이후 관련 보고를 쭉 받아왔지만 많은 기관들이 보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DNI는 이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NI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냈던 그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글을 전달한 건데요. DNI가 올린 이 성명의 댓글에 아주 재미있는 여론 반응이 있어서 쉬어갈 겸 제가 몇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런 콜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긴 게 나도 방금 미국 정부에다가 의회가 정한 4월 15일 연방 세금 신고 마감일을 안 지킬 거라고 알리려고 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대답이다. 더 노력해라. 아무도 일 다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말아라.
피자랑 음료수랑 시켜서 먹으면서 일해라. 만약에 기한을 못 지키면 전부 해고다. 나는 은퇴했지만 너네들의 일을 기꺼이 대신해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DNI의 보고서 지연을 비판하는 무리들을 대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만큼 사건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걸려서라도 잡아내야 한다라는 의견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DNI의 보고서 지연과 관련된 에포크타임즈의 기사에는 전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 출신인 리처드 브래넬이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현재 DNI 래클리프 국장이 정보기관이 정치화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까지의 래클리프의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DNI의 래클리프 국장은 미국의 선거 보안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래클리프가 말하길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미국의 큰 국가 안보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에 대한 영향력과 간섭의 위협을 포함합니다. 래클리프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에 중국, 이란, 러시아의 외국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네, 래클리프 국장은 지난 12월 4일에 CBS 뉴스의 캐서린 헤리츠라는 보수 측 기자와 DNI 보고서 및 선거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참고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a rare op-ed for the Wall Street Journal, Ratcliffe called China, quote, the greatest threat to America today and the greatest threat to democracy and freedom worldwide since World War II. Earlier today, our Catherine Herridge sat down with Ratcliffe for his only network interview in which he accuses China of trying to steal American vaccine research. Talk about the earliest days of the pandemic. Does the intelligence show that the Chinese president made the call to minimize the threat of COVID-19? The intelligence show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enior leaders, including President Xi, were aware and lied to the rest of the world about what they knew and when they knew it about COVID-19. They made the conscious decision to shut down their economy, to shut down their country, travel in and out of Wuhan where this originated, but they allowed travel from Wuhan to the rest of the world. They knew that, and they've taken advantage of that. What did Ratcliffe say about election and interference? Well, DNI Ratcliffe leads the 17 intelligence agencies, and he has access to the most highly classified information that is held by the U.S. government. And he told CBS News that there was foreign election interference by China, Iran, and Russia in November of this year. And he is anticipating a public report on those findings in January, and he shared with us what they have seen so far. Does the intelligence show that any foreign adversary or criminal group had the ability to change the vote results? Not that we've been able to determine now. At this point in time, we're still analyzing all of the intelligence. So when the president gives a 42-minute video on voter fraud allegations, is that intelligence coming from you? So, well, I can't tell you the specific information that I give the president, but voter fraud is not an issue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per se. That's a domestic law enforcement issue. So what we heard from DNI Ratcliffe was very consistent with the comments from the Attorney General Bill Barr to the Associated Press earlier this week that based on the review so far, they have not seen widespread, in his case, intelligence that would have changed the voting tallies in the end, Tanya. To be clear, former Vice President Biden is getting the PDB, the President's Daily Brief. He's getting access to all the same intelligence that President Trump is receiving. He's getting all of the same intelligence. He's getting full security briefings from my office, which briefs the president, now briefs Joe Biden and Kamala Harris. They're receiving full classified briefings. Have they asked for any specific topics? They have, but I won't divulge the specific requests that have been made, but we've afforded every request.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에포크타임즈의 상임 기자인 조슈아 펠립이 아리조나의 선거인 중 한 명인 하원 의원을 만나서 대체 선거인단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어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선거인에 속하는 하원 의원은 이 대체 선거인단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tand here with Representative Anthony Kern from Arizona, talking about now what's happened with the Electoral College. Sir, it's great having you on. Thank you for having me. So, a lot of people have questions about what happened. This is, of course, one day after the Electoral College went to cast their votes.
What really happened with the different states with bringing their electors to this? So yesterday, as you know, December 14th, the electors cast their vote for the presidential elect. In Arizona and several other states, the Biden electors voted for Biden, and the Trump electors at the same time voted for President Trump. So both those slates of electors went to the Capitol, and on January 6th, Vice President Mike Pence gets a choice on which electors he's going to choose. And I'm almost positive that that on January 6th there's going to be a contested electoral process, and if that's contested, then there's going to be debate. And once there's debate, they're going to come back and vote, and it's going to be just a nice constitutional lesson for all America to see. And so the media reports saying Biden won 270. What would you say to that? Biden is not the president-elect at this point. President Trump is still president. And right now, there is no president-elect until January 6th, when this constitutional process goes forward and the electors are chosen and counted. That's when we have an actual president-elect to be sworn in January 20th. Now, you were one of the electors in Arizona. There were different rumors that people were being blocked from casting their votes. Was this accurate, or was that just in one of the areas? Yeah, there's video. That's a great question. There's video in Michigan where the electors, the GOP electors, were blocked from entering the Michigan Capitol after the Democrat electors had been allowed to go inside, which I think is absolutely wrong and un-American. In Arizona, we met at the Arizona GOP office and cast our electors and signed our names to the affidavits. And I voted for President Trump, and I voted for Vice President Mike Pence, as did the other 10 electors. So that did not happen in Arizona, but it did happen in Michigan. Now, a lot of people are questioning what's going to happen. There's a lot of people a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lack of public information, what's going on. They're concerned about what is the process from here out. So you mentioned Mike Pence is going to cast his vote on who's the president, essentially, and it's going to go to Congress very likely. What is the process from there? Well, the process from there is again, this is a great constitutional lesson for most of Americans that really, haven't had the time to read the Constitution. So this is a great lesson for all of us. After Vice President Pence, the electors, he picks them out of the envelopes. A congressman or woman can contest the election, and a U.S. senator can contest the election. If that happens, and I know for positive there is one U.S. House Representative, I think he'll be today, I think his name is Mo Brooks, he will be contesting the election o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ide. If that happens, there's 2 hours of debate, they vote, and whoever comes out of that vote is our next president-elect. And we're hoping, because the numbers show that it leans in the GOP's favor, we are hoping and praying that it is President Trump is our next president, and he serves another 4 years. From what I understand, it's the states each elect one person to cast their vote. Is this accurate in terms of how that will play out? Yes, each state will have, according to the congressional delegation, they will have each state, one vote. And so, again, it leans, I think it's 30. I mean, I'm hearing different numbers, and I haven't counted it myself, but it definitely leans in the GOP's favor, which would hopefully lean in Trump's favor. And if that happens, again, President Trump will serve another 4 years as ou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guess this last question, given the current situation, the current climate, is there anything you've seen or anything you hope people will understand, any misunderstandings you will hope to clear up with this? Well, I would say there is enough evidence out there. I sat in Arizona for 10 hours 2 weeks ago at an election integrity hearing, and I sat there and I listened to citizen after citizen. I listened to experts in the field of data gathering and different fields of election and all that. I was absolutely convinced the reason why I went there was to see what evidence was out there. My advice to anybody out there, don't listen to the mainstream media. Turn it off. Listen to good news outlets like the Epoch Times. You guys are growing, I know. I just subscribe to your newspaper, and because you're a good balanced point of view. You don't lean right, you don't lean left. You're good. It's good information. So I would say continue to watch and see, and get rid of the other media outlets and listen to the ones that you trust, and
talk to your neighbors, and it's a learning process for all of us. But I do really believe President Trump will come out in the end. Representative Kern, thanks for being on. Thank you, sir. Appreciate it. 네, 미국의 우파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이슈가 이제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선거인단의 법이 여러 갈래로 적용되었던 선례는 있었지만 만약 대규모 부정이나 해외 국가에 대한 개입이 밝혀지게 된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킴TV 하루 이슈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소식과 해외 이슈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